핵위협, 강대국 간의 갈등, 그리고 게임이 하나의 산업이 된 시대. 오늘날 뉴스에서 접하는 국제 정세와 문화 흐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장면들이 이미 수십 년 전 한 애니메이션 속에 그려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북한의 군사도발,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심지어 e스포츠의 부상까지. 일부 사람들은 이 흐름이 이미 30년 전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많았던 소름 돋는 장면 3가지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심슨 가족 시즌 23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됩니다. 호머 심슨은 평소와 다름없이 원자력 발전소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보안 부스에 앉아있는 인물은 처음 보는 낯선 경비원입니다. 말수가 거의 없고 표정 변화도 없는 이 남자. 호머는 늘 하던 대로 도넛을 건네며 말을 걸지만 그는 차갑게 반응합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지만 호머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며 그를 끌고 나가죠. 처음엔 완전히 무덤덤하던 이 남자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웨인. 그러나 웨인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비밀작전에 투입됐던 요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그 작전의 배경이 바로 북한이었다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호머와 웨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웨인은 망설임 없이 범인을 제압하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급기야 러시아 첩보 요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됩니다. 결국 웨인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그는 한때 북한 특수작전에 연루되었고 전투 중 큰 트라우마를 겪은 뒤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소드 후반부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웨인의 과거가 회상 장면으로 자세히 묘사되는데 그는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당시 지도자를 찬양하는 뮤지컬 제작에 강제로 참여합니다. 무대 위에는 북한 군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하고 위대한 지도자님은 짧지만 위대하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조명, 무대 연출, 전체적인 분위기는 훗날 알려진 북한의 집단 공연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방영 당시에는 북한 내부 문화나 체제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묘사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군사 도발, 해킹과 자금 세탁,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 설정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극단적으로 풍자한 결과였을까요? 심슨 가족은 단순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울이었을까요? 심슨 가족 시즌 30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트가 어느 날 한 게임에 깊이 빠져들면서 시작됩니다. 바트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토너먼트 대회를 준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몰입도가 커지자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호머는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혹시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금이 걸린 글로벌 규모의 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바트가 뛰어든 세계는 단순한 취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호머는 아들의 선택을 막기보다는 존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트는 지역 예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하고 마침내 세계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설정이 등장합니다. 그 세계대회의 무대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배경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의미가 꽤 분명해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한국이 등장하는 장면을 넘어서 미래의 디지털 경쟁 산업, 다시 말해 e스포츠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심슨 제작진이 이미 그 시점에서 미래 e스포츠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넣은 듯한 인상을 주죠. 이후 이야기는 심슨 가족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화면에 비치는 서울의 거리와 호텔 내부, 도시 곳곳의 디지털 환경과 도심 풍경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한국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울 거리의 간판들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BTS입니다. 당시만 해도 BTS는 국내에서 주목받는 아이돌 그룹 중 하나였을 뿐 지금처럼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TS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슈퍼스타가 되었고 K-팝은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보면 단순한 연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로 확장될 미래를 미리 암시한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죠. 겉으로 보면 이 에피소드는 게임을 소재로 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한국이 문화와 산업, 기술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미래를 의외로 선명하게 그려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